소개시장은 100명 중 6명을 뽑는 미인 대회 같은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아무도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A는 B가 뽑을 것 같은 사람을, B는 C가 뽑을 것 같은 사람을, C는 A가 뽑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이상한 미인 대회죠. 이곳에 자기 주관 따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독입니다. 오늘의 책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일반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장을 볼 건데요. 버핏이 이 책의 12장은 꼭 읽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1장 일반 이론. 나는 고전파 이론의 여러 공준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 다시 말해 가능한 균형 상태의 한 극단이라고 고전파 이론이 간주하는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그런 특수한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사회의 특징과 같지 않다. 1장에서 케인즈는 우선 고전 학파들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지지하는 쪽이겠죠. 그들이 말하는 이론들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한 이론이어서 특수 이론이라 불러야 마땅하고 자신이 말하는 이론이야말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일반 이론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장기 예상의 상태. 1. 미래 수익에 대한 예상의 근거가 되는 고려 사항들 가운데 일부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기존의 사실들이고, 일부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사건들이다. 기존 사실에는 자본 자산들과 자본 자산 전체의 기존 양, 소비자의 기존 수요 강도를 꼽을 수 있다. 뒤의 사건들에 속하는 것은 미래의 자본 자산의 유형과 양에 일어날 변화, 미래의 소비자의 기호에 일어날 변화, 투자 대상물의 수명 기간 동안의 시시때때로 변화할 유효 수요의 강도, 투자 대상물의 수명 기간 동안의 화폐 측정한 임금 단위에 일어날 변화가 있다. 뒤의 것들을 포괄하는 심리적 예상의 상태를 우리는 장기 예상 상태라고 요약해 부를 수 있다. 복잡하게 말했지만 장기간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예상하는 것을 장기 예상 상태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2. 우리가 예상을 형성할 때 매우 불확실한 것에 큰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소 확실하다고 느끼는 사실들이 우리를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흐릿하거나 부족한 밖에 다른 사실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 현재의 것을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인간은 현재의 것들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입니다. 3. 우선 눈에 띄는 사실은 우리가 미래 수익에 대해 추정을 할 때 근거로 삼아야 하는 지식의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투자의 수익을 좌우할 요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빈약하고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사업은 부분적으로 제비뽑기와 같았다. 사업가들은 솜씨와 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게임을 벌이며 참여자들에게 돌아갈 결과를 알지 못한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결과는 운에 맡기고 일단 시작부터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면 냉정한 계산의 결과만으로 투자가 이어질 텐데, 그러면 투자가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소위 도박사 기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의 본성에 이런 도박사 기질이 없었다면 투자, 창업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네요. 증권시장이 없다면 우리의 투자 대상물에 대해 그 가치를 자주 재평가하려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많은 투자 대상물 가치를 매일같이 재평가하며 그러한 재평가는 개인에게 자산의 투자를 수정할 기회를 자주 준다. 그것은 마치 어느 농부가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자신의 계측기를 들여다보고 나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농사에서 자기 자본을 빼내기로 결정하고 자본을 다시 농사에 투입해야 하는지를 며칠 뒤에 재검토하기로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투자 대상물이라 하면 주식이 되겠고 매일같이 재평가한다는 말은 시시각각 나오는 주식 시세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의 시세는 자신의 사업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고 말하지만 어느 농부가 시시각각 자신의 농작물을 보면서 농사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까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재평가는 현재의 투자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업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데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반면에 새로운 사업 계획이 엄청난 거액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새로운 사업 계획에 지출을 하게 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 대상물은 기업가의 순전한 예상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증권 거래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예상으로 인해 주식의 가격이 좌우된다. 시시각각 나오는 주식의 시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네요.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시장에서 기업을 인수하는 금액이 더 싸다면 창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창업해서 바로 시장에 상장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창업할 동기가 되기도 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의 시세는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네요. 5.
대다수는 사실 어떤 투자 대상물의 수명기간 전체에 걸친 그 투자 대상물이 낳아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탁월한 장기 예측을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일반 대중보다 조금 앞서서 가치평가의 관습적 토대에 일어날 변화를 예견하는 데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장기 예상을 하고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르게 사거나 팔아서 이익을 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네요. 즉 대부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숙련된 투자의 사회적 목적은 우리의 미래를 감싸고 있는 시간과 무지라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가치평가의 관습적 토대에 대한 자신의 단순한 믿음이 어떤 진정한 장기적 타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스냅 게임이기 때문이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스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케인즈가 말하는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 대상물이 낳아줄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투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그건 마치 눈치 게임, 폭탄 돌리기와 같아서 장기적 타당성, 믿음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또 비율을 조금 바꾼다면 전문적인 투자는 100장의 얼굴 사진을 제시하고 시합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얼굴이 예쁜 순서로 6장씩을 골라내게 한 다음에 참여자들 전체 평균적인 선호에 가장 가깝게 부합하는 선택을 한 참여자들에게 상금을 주는 신문지상의 시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합에서는 자기가 볼 때 이쁜 얼굴을 골라내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얼굴을 골라내야 한다. 참여자들은 모두 다 똑같은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를 바라본다. 자신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견해가 어떻게 되기라고 평균적인 견해가 예상할지를 예측하는데 우리의 지능을 집중해야 하는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런 투기 시장은 100명 중 6명을 뽑는 미인 대회 같은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아무도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A는 B가 뽑을 것 같은 사람을, B는 C가 뽑을 것 같은 사람을, C는 A가 뽑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이상한 미인 대회죠. 이곳에 자기 주관 따위는 없습니다. 만약 독자가 여기서 끼어들어서 일반적인 게임에 흔들리지 않는 어느 숙련된 개인이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최선의 진정한 장기 예상의 근거에 투자 대상물을 꾸준히 사들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개인은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면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장기 예상의 근거에 투자를 하기란 오늘날에는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군중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된 나날을 보내게 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위와 같은 게임을 하는 투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혼자 정직한 투자를 하려 한다면 그는 투기자들보다 훨씬 고통을 받을 거라는 말이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출발의 총성이 울리기 전에 남보다 먼저 뛰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능보다 더 많은 지능이 필요하다. 게다가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인간의 본성은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고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특이한 열정도 존재하며 보통 사람은 먼 훗날의 이득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 대상물이 낳아줄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진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지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능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며 또 시간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인간은 다 죽기에 지능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모두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말이네요. 게다가 인간의 본성은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고 미래 이익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다는 말입니다. 세속의 지혜는 관심을 거슬러 성공하는 것보다는 관습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것이 평판에 더 낫다고 가르친다. 6. 내가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는 활동을 가리키는데 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산의 수명 전체에 걸쳐 자산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을 가리키는데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가정하면 투기가 항상 기업을 압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투자 시장의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 투기가 압도하게 될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케인즈는 단기 심리를 예측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투기라고 부르며 자산의 수명 전체에 걸쳐 자산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사업이라고 봐도 되고 투자라고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코카콜라의 단기 주가를 예측해서 단타를 치는 사람은 투기꾼입니다. 반면에 투자자는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얼마를 벌어들일까 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투자자란 기업가, 사업가입니다. 뉴욕에서는 투기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미국은 평균적인 의견을 알아내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미국인은 자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 대상물을 쉽게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미국인은 투자 대상물을 구입할 때 그 미래 수익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가치평가의 관습적 토대에 일어날 유리한 변화에 기대를 건다. 다시 말해 미국인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투기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투기자들이 기업이라는 꾸준한 강물에 흐르는 강물 위의 거품이라면 아무런 해악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투기라는 소용돌이 위의 거품이 되는 때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발전이 어느 한 카지노의 활동에서 부산물로 생겨나는 것이라면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 대다수이고 투기가 소수라면 문제가 없지만 투기가 대다수이고 투자가 소수라면 국가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런 경향들은 우리가 유동적인 투자 시장을 성공적으로 조직해온 데 따른 거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카지노는 접근하기 어려워야 하고 이용료가 비싸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리고 아마도 이는 증권시장에도 맞는 말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꽤 높은 수준의 양도세를 모든 거래에 도입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투자 대상물 매입을 마치 결혼이나 죽음처럼 그 밖의 중대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인 것으로, 즉 해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유용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가가게 하곤 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매입한 투자 대상물이 비유동화된다면 저축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 한 새로운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딜레마다. 투기는 시장을 유동적으로 만든 결과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든 사고 팔기 쉽게 유동적으로 만들므로써 투기 시장이 조성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 투기를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사고 팔기를 어렵게, 죽음이나 결혼처럼 한번 하면 돌이키기 어렵도록 만든다면 새로운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말입니다. 7. 우리는 이로부터 모든 것이 비합리적인 심리의 파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장기 예상의 상태는 대개 안정적이며 그렇지 않을 때라고 해도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이 상쇄 효과를 내준다. 지금 우리는 단지 엄밀한 수학적 계산을 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이 엄밀한 수학적 예상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 우리의 타고난 충동이며 합리적인 자아는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계산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종종 변덕, 감정, 운의 근거를 둔 우리의 원래 동기로 되돌아가곤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을 뿐이다. 케인즈의 말을 들으면 진정한 투자 같은 것은 하기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투기꾼들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네요. 장기적으로 투자는 안정적일 것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인간의 본성이 본래 투기를 좋아해서 언제든 투기 쪽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8. 여전히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자율이 투자율의 결정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이자율에 다시 주목해도 된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회적 이득을 기준으로 자본재의 한계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조직하는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투자가 시장을 흔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론 이자율, 즉 기준금리가 투자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또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투자가 늘어나면 투기가 시장을 흔드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인 듯 합니다. 네, 12장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내용들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일반이론 12장 리뷰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